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서진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입니다. 북한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오늘도 우리나라의 얼굴이 되자고 다짐했죠. 그때만 해도 저에겐 북한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외국인 승객들을 맞이할 때면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무례한 승객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라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참아냈습니다. 기내 방송을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외국 승객들이 가져온 잡지나 신문을 몰래 훔쳐보면서 바깥 세상의 모습에 놀라곤 했죠. 그래도 그때는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거야. 우리는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어라고 믿었답니다. 동료들과의 추억도 잊을 수 없어요. 힘든 비행 후에 숙소에 모여 몰래 외국 음악을 들으며 춤추던 밤들, 서로의 꿈에 대해 속삭이던 순간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죠. 빡빡한 교육과 훈련,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부재.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만의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우물 안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순수함과 열정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고난의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배운 인내와 노력의 가치는 지금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 승무원으로서의 나날들. 그것은 제 인생의 한 장이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추억은 아프지만 달콤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에서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진단을 받기 힘들었고 약은 턱없이 부족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괜찮아질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그때 부모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우리 한국에 가자.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탈북이라니 그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죠.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탈북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숨막히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픈 몸으로 그 여정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도감, 기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처음 병원에 갔을 때의 경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 마세요. 며칠만 입원하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북한에서는 죽을 수도 있었던 병이 여기서는 며칠이면 나을 수 있다니. 회복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육체적인 회복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적응은 더 어려웠죠.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격려 덕분에 조금씩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부모님도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일자리를 찾으셨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외국어 능력을 살려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분이란. 이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들도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껴요.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해. 한국에서의 새 삶. 그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경험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살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는 문득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일했던 고려항공에 대해 궁금해졌죠. 인터넷이라는 신세계를 알게 된 저는 고려항공을 검색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려항공이 매년 항공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아 약간의 위안은 되었지만 기내식과 기내 서비스 시설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문득 한국의 항공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 보았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비행기 안에 호텔 같은 시설이 있는 거예요. VIP석에는 침대처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좌석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설마 이런 게 가능할까? 비행기가 어떻게 뜨지? 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같은 하늘을 날지만 이렇게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과연 실제로 그런 비행기를 타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보겠다고. 물론 그 고급 좌석은 아니더라도 일반 좌석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권을 만들기로 했어요. 처음 한국 여권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 작은 책자 하나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죠. 북한에서의 여권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여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목적지는 미국이었죠.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글쎄요,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더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되었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 곧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게 된다니.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간다니.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공항 자체가 너무나 크고 웅장해서 처음에는 길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무사히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할 수 있었죠.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의 밝은 미소와 세련된 유니폼, 그리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기내 인테리어. 모든 것이 신선했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계속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좌석에는 이미 담요와 베개, 그리고 헤드폰이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전 승객의 물건인 줄 알고 승무원을 불렀죠. 저기요, 여기 누군가의 물건이 있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웃으면서 그건 고객님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감동도 느꼈어요. 기내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그저 간단한 샌드위치가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마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 심지어 디저트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비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었어요. 작은 스크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저는 처음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비행기에서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죠.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승무원들의 서비스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친절함과 전문성은 정말 대단했죠. 승객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한때 승무원이었지만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할 무렵 저는 이미 한국의 항공 서비스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한국 승객들의 행동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짐을 챙기고 내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동시에 북한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제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나도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배우고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런 훌륭한 서비스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배운 것을 북한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꿈꿨죠. 이 비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미국 여행을 마치고 얼마 후 저는 동남아로 짧은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한국인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인들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국인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거 취소될 수도 있겠어요. 한 한국인 승객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한국인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짐을 챙기고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고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저력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그제서야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대부분 다른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들의 빠른 대처 능력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다가와 같이 다른 비행기 알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럴 생각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셨고 덕분에 저도 다른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안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데 정말 능숙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한국인들의 모습은 계속 제 눈에 들어왔어요. 착륙 전부터 짐을 정리하고 하차 순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른 나라 승객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강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저 역시 이런 태도를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요. 이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의 강점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장점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경험과 지식을 북한의 동포들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차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효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빨리빨리 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이면에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서로 협력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런 경험들은 제 삶의 방식도 많이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죠. 또 한 가지 크게 배운 점은 바로 기회의 소중함이에요.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교육의 기회, 직업의 기회, 여행의 기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북한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복잡한 사회 시스템, 때로는 느껴지는 문화적 차이.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가끔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들도 이런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배운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어요. 지금 제 꿈은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책으로 쓰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어요. 또한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 사회에 정말 감사드려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가능성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고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